제2장 미소를 잃지 않는다. 전에 뉴욕에서 열린 어느 만찬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손님 중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화로운 흑표범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장식하고 있었으나 얼굴에 드러난 본성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술과 자만심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몸에 걸치는 의상보다도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찰스 슈아프는 자기의 미소는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것은 매우 겸손하게 평가한 말이다. 그가 온갖 고통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은 오로지 그 인품, 매력, 남에게 호감을 사는 능력 등에 의하여 얻어졌으며 특히 그의 매혹적인 미소는 그의 인품을 이루고 있는 가장 훌륭한 요소이다. 언젠가 나는 모리스 슈발리에와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아주 실망하였다. 그는 성미가 까다로운 무뚝뚝한 남자로서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적어도 그가 미소를 지을 때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미소를 짓자 마치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태양이 빛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았다. 만약 그 미소가 그 얼굴에 없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지금까지 파리 뒷골목에서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가구상 직공으로 있었을 것이다. 동작은 말 이상 가는 웅변이다. 미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당신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걔는 우리들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자연 우리들도 걔가 귀엽게 여겨진다. 마음에도 없는 미소에는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러한 기계적인 것에는 오히려 화가 치민다. 나는 참다운 미소, 즉 마음이 느긋해지는 미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천금의 가치를 가진 미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뉴욕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한 주임은 점원으로서의 조건을 이렇게 말한다. 진지한 얼굴을 가진 대학원 출신의 아가씨보다 오히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아가씨가 훨씬 낫다고 한다. 미국 굴지 고목 회사 사장은 일이 재미있어서 못 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공업계의 거물은 근면은 희망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낡은 격언을 절대적으로 신용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말한다.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일을 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작업과 실험을 하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결국 차차 흥미를 못 느껴 끝내는 실패하고 만다. 자기와 교제를 하는 상대방이 즐거워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상대와 교제함으로써 자기의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많은 실업가들에게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누군가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미소 짓고 그 결과를 나의 강습회에서 발표하도록 제안한 일이 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뉴욕 주식 판매장 외부 중매인 윌리엄 B. 스타인하트의 수기이다. 나는 결혼한 지 18년이 넘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웃어준다거나 다정스러운 말을 건네준 적이 없는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미소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시험 삼아 일주일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을 때 나는 아내에게 밤새 안녕 하고 말하면서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고 선생님께서 말했듯이 아내의 반응은 예상외로 심한 쇼크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아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커다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미소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창구에서 거스름 돈을 받을 때도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지금까지 나의 웃는 표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나에게 미소로 답하게 되었습니다. 투정이나 불만 따위를 늘어놓는 사람에게도 나는 밝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 문제 해결도 훨씬 쉬워집니다. 미소 덕분에 나의 수입은 한층 더 늘어갔습니다. 나는 중매인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소의 효력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나는 그 청년에게 인간관계에 관해서 새로운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처음 보았을 때는 몹시 퉁명한 사람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아주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의 미소에는 인정미가 넘친다고 합니다. 또 나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험담을 하는 대신에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생활에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수입도 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이상의 행복을 바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기를 쓴 인물이 뉴욕의 장외증권 중매인이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뉴욕의 장외증권 중매인이라면 대단히 어려운 장사로서 100명 중에 99명은 실패한다. 그 위험한 장사에서 성공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쓴 편지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미소를 보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로 무리하게라도 웃어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있을 때 휘바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불러서 늘 행복하고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은 이러하다. 동작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듯 생각되지만 동작과 감정은 병행한다. 동작은 의지력으로서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데 감정은 동작을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쾌활함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은 그야말로 쾌활한 듯이 행동하고 쾌활한 듯이 짓거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을 찾아내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조정법을 연구하는 일이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마음가짐 하나로 좌우될 수 있다. 불행은 재산, 지위 혹은 직업 따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불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고방식이 불행의 갈림길이다. 가령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하자. 한쪽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한쪽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불과 7센트의 임금을 받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 짐꾼들 가운데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보았다. 뉴욕의 번화가인 파크 애브뉴에서도 그 이상의 행복한 표정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사물 자체에는 본래 선악이 없다. 다만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될 뿐이다. 이것은 섹스피어의 말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하려는 욕구가 강함에 따라서 행복하게 된다. 이것은 링컨의 명언이다. 나는 이 말을 뒷받침할 산 신뢰를 목격하였다. 내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역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3, 40명의 소년들이 의족으로 악정고투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부축하는 사람에게 아예 엎혀버리는 소년도 있었다. 나는 그 소년들이 희희낙낙하며 명랑한 것을 보고 놀랐다. 부축하는 보호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죠. 한평생 불구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한 쇼크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되게 자기의 운명을 체념하고 보통의 아이들보다 오히려 쾌활하게 됩니다. 나는 소년에게 머리가 숙여졌다. 그들은 내게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던져준 것이다. 나는 메리 빅포드가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의 이혼 소속을 받는 중에 그녀와 만난 일이 있다. 그녀는 필경 비탄에 잠겨 눈물에 젖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침착하게 마치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언뜻 보기에는 오히려 행복스러웠다. 그녀는 그 비결을 산에 의지해서 라는 작은 책자에 기록하고 있다.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카날라즈의 삼루수였고 현재는 미국 굴지의 보험 세일즈맨인 프랭클린 베드가는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 서서 자기가 감사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내고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험 세일즈맨으로서 대성공을 거둔 것은 이 간단한 테크닉 덕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알버트 하버드의 말을 잘 읽어주기 바란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행하여야 한다. 집에서 나올 때 항상 턱을 당기고 머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가능한 한 크게 호흡을 할 것. 친구에게는 웃는 얼굴로 대하고 악수에는 정성을 쏟는다. 오해받을 것 같은 염려는 하지 말고 경쟁자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다진다. 그리고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한다. 크고 훌륭한 일을 성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사이엔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회가 자기 손이 쥐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산호충이 조류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또 유능하고 남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잊지 않는다. 그러면 점차 그러한 인물이 되어간다. 마음의 움직임은 기묘하다. 올바른 정신 상태, 말하자면 용기, 솔직함, 명랑함을 항상 지속시켜라. 올바른 정신 상태는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다. 모든 일들은 소망에서 생겨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원은 모두 이루어진다. 마음먹은 일이 그대로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예로부터 중국인은 현명하고 처세에 아주 능숙했는데 그들의 격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미소를 짓지 않는 인간은 장사치가 될 자격이 없다. 프랭크 어빈 플래처가 오펜하임 코린즈 회사의 광고문 속에서 평범한 철학을 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미소. 미천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은 대단히 크다. 베풀어도 줄지 않고 베푼 자는 더욱더 풍부해진다. 한순간만 보면 그 기억을 영구히 지속할 수가 있다.
어떤 부자라도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이것으로 하여 풍부해진다. 가정의 행복을, 장사에는 신뢰를 가져온다. 우정의 돌림말, 피로한 사람에게 휴식이 되고 시리한 사람에게 광명이 되며 슬퍼하는 사람에겐 태양이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해독제가 된다. 사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빌리는 것도 훔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무상으로 주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크리스마스 세일즈에 피로해진 점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미소를 많이 띤 사람일수록 미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미소 짓는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